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떤 분은 살만하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참 살기 고달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이죠. 근데 경제적인 것만큼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 이것도 만만치 않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고달픈가?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경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것이 더 고달픕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것보다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이유에도 순수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의 병이 자신의 삶을 부정적이고 비경제적인 쪽으로 몰아가서 가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사업을 하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곤란해졌습니다. 둘 다 집에 들어앉게 됐는데 사는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내 시간이 생겼다며 못한 운동과 공부를 하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단련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이 날 버렸어 하면서 술만 퍼마시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케이스죠. 자, 사람의 마음의 병은 왜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다는 것이 심리학계의 정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겠죠. 부모, 자식, 이 삼각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면 수많은 집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대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서로 간에 관심 많은 가족과 서로 간에 무관심한 가족. 관심이 많은 가족이란 서로 챙기고 위로하는 가족입니다. 무관심한 가족이란 남편이 뭘 먹었는지, 자식이 뭘 원하는지 서로 잘 모르는 가족입니다. 혹은 서로가 갈라져서 싸우는 가족.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부모는 자식을 싫어하고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가족입니다.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 그 집 아빠에게서 늦는다고 먼저 식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숟가락을 들지 않고 아빠가 와야 먹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놈을 보면서 이 집은 참 괜찮은 집이구나,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어른이 들어왔는데도 아이들이 제멋대로입니다. 식사 때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처럼 평소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고 깔보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네 엄마 닮지 마라, 니네 아버지 닮지 말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들 마음 안에 부모나 어른의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고장난 로봇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 간의 건강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자식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매일같이 쌈박질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그런 환경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난 죽어도 결혼 안 해 라는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결국 자기 부모가 했던 부부 생활을 번복합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신이 커서 살아야 될 삶의 모델을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입력된 자료들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담 사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부분 마음의 병은 병든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에게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부모 성질은 고약한데 아이들은 착한 집안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용이 아니라 소아정신병자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숨죽여 살고 있으니 착한 아이가 아니라 정신병자란 것이죠. 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아이가 나옵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않은데 아이가 건강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절대로 나는 내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다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그토록 보기 싫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심지어 자해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모를 닮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을 한다면 비록 부모가 미성숙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말에 개천에 욕 나온다는 말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몸 안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있지만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하면 그 세균들이 병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부모의 유전자가 있지만 인생을 즐겁고 생산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인자들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부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식들의 번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자식들은 못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상 부모 원망을 하고 세상 원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보다 훨씬 못한 지질이 공상 같은 인생 말로를 갖게 되니 주의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존재도, 진흙탕에 처박힌 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존재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인 동시에 가장 큰 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족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새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간복드립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